안녕하십니까. 정보이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쉐론 파노 코딩을 소개를 하였습니다. 쉐론 파노 코딩은 수학적인 접근 방법으로서 프로세스 방법인 허프만 코드와는 다르게 쉽게 수학적으로 정보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정보량을 구하는 방법은 엔트로피 공식을 이용을 하는데 확률의 역수의 로그를 취해서 정보량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엔트로피에서는 소수점 이하의 숫자를 허용을 하는데 반하여서 쉐넌 파노 코딩에서는 현실을 감안하여 각각의 심볼에 대응하는 정수를 취합니다. 이때 소수점 이하의 정보량이 나오는 경우에 올림을 통해서 정수를 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수의 코드 길이를 구하고 그것들의 평균을 구하게 되면은 SF 코드의 평균 코드 길이가 나오는데 그 코드 길이의 평균은 엔트로피와 엔트로피 플러스 1 사이에 존재하는 그러한 값이 되겠습니다. 지난 2주차 강의에서 증명하였듯이 어떠한 엔트로피도 어떠한 평균 코드 길이보다 같거나 작은 또는 어떠한 평균 코드 길이도 엔트로피보다 더 작을 수는 없는 요 왼쪽 식은 증명이 되었고 추가로 지난 시간에 엔트로피 플러스 1보다 같거나 작은 그러한 SF 코드의 평균 코드 길이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평균 코드 길이 측면에서 가장 효율이 좋은, 압축 효율이 좋은 것은 허프만 코딩이 가장 압축 효율이 좋은 것으로 이미 여러분들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쉐넌 파노 코딩을 하게 되면은 허프만 코드보다는 효율이 좀 안 좋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수학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용이한 방법으로서 채택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즉 아무리 안 좋아도 허프만 코드보다는 안 좋지만은 그렇다고 엔트로피 플러스 1만큼의 어퍼 바운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예에서 한번 그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사건이 있고 각각의 확률을 우리가 첫 번째는 1과 1-2의 k분지 1의 확률을 갖고 두 번째 2의 k승분지 1의 확률을 갖는다고 가정을 해보죠. 두 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두 개의 사건의 확률이 어떻게 되든 가지를 하나 쳐서 하나는 첫 번째 사건, 두 번째 사건을 이렇게 S1, S2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심벌을 이렇게 정해서 보게 되면 확률이 어떻게 되든 결국은 코드 길이는 허프만 코딩을 하게 되면은 뭐 리덕션, 스플리팅 프로세스를 할 것도 없죠. 그래서 어떠한 확률이 되든 확률 두 개의 각각의 코드 길이는 1이고 P1 더하기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코드 길이도 1이니까 P2 이거는 결국 1이죠.
그래서 평균 코드 길이, 허프만 코드의 평균 코드 길이는 1인 걸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쉐넌 바노 코딩의 평균 코드 길이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기로 합시다. 우리가 첫 번째, 이 두 번째 사건, 이 심벌의 확률로부터 두 번째 심벌의 코드 길이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코드 길이, 두 번째 코드 길이는 이게 이제 올림이라는 표시고, 로그 비트 단위로는 베이스 2, 확률의 역수니까 2의 K분지 1이었는데 2의 K승이 될 때고, 그것의 올림을 표현하게 되면 K 비트가 되겠습니다. 즉 K 비트로 하나는 표현을 하고, 첫 번째에는 이제 우리가 따져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로그 2에 K를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지금 2의 K 마이너스 1, 지금 이게 거의 1에 이제 우리가 이것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것은 1로 이제 1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요거를 구해보게 되면은 2의 K 승 마이너스 1분지 2의 K 승이 되는데, 이것이 결국은 올림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0에 상당히 가깝지만은 소수점이 0. 뭐뭐해서 하여튼 뭐 어떤 값이 아주 미약하나마 어떤 값이 나올 겁니다. 그것을 올림을 하게 되면은 1비트가 나오죠. 1비트. 어찌됐건 0보다는 큰 어떤 값의 올림이니까 1비트가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심벌의 코드 길이는 1비트이고 그것의 확률은 1-2의 K승분지 1. 두 번째 심벌의 코드 길이는 우리가 K비트, 정수를 딱 떨어지는 K죠. 그 다음에 그것의 확률은 2의 K분지 1. 이렇게 구해보면은 결국은 1비트 심벌보다는 커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프만 코드보다는 효율이 이만큼 별로 안 좋은 그런 텀이 하나, 이렇게 항이 하나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K가 상당히 커지게 되면 이것은 0으로 접근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K를 상당히 크게 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SF 코드나 허프만 코드나 동일한 상황으로 우리가 귀착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문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만약에 주사위와 같이 모든 심벌의 확률이 다 동일한 그러한 경우를 한번 따져보죠. 우리가 수학적인 접근 방법으로서 SF 코드는 모든 동일한 확률에 대해서 동일한 코드 길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허프만 코드인 경우에는 동일한 확률이라고 하더라도 코드 길이가 서로 다르게 나올 수가 있죠. 물론 이런 경우 당연히 허프만 코드의 평균 코드 길이가 SF 코드의 평균 코드 길이보다는 같거나 작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허프만 코드가 옵티말이기 때문에 항상 SF 코드보다는 더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이야기한 이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허프만 코드의 장점일 수도 있지만은 또한 단점일 수도 있는 그러한 부분을 지금 지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러한 어떨 때는 코드 길이가 더 동일한 확률에 대해서 어떨 때는 더 작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일관되지 않은 이러한 것은 수학적으로 우리가 좀 타당하지 않은 접근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수학적인 접근 방법으로 좀 더 효율이 좋은 어떠한 진화된 어떤 방법을 찾기 위한 하나의 하나의 도구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SF 코드를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또 다른 측면의 어떤 발전적인 이러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extension of code, 즉 코드를 이렇게 확장하는 그러한 방식을 언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2차 익스텐션이라는 이야기를 잠깐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수학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K를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은 허프만 코드와 SF 코드의 평균 코드 길이가 같아진다. 이런 수학적인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즉 SF 코드에서 수학적인 접근 방법으로 K를 무한대로 보내면은 방금 전에 이그젬플에서 이러한 그 수학적인 어떤 접근 방법으로 K를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은 SF 코드의 코드 길이가 평균 코드 길이가 1로 접근하면서 허프만 코드의 코드 길이와 같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죠. 이것도 하나의 수학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K가 무한대로 되게 되면은 SF 코드나 허프만 코드나 우리가 동일한 성능을 갖게 된다라는 하나의 이그젬플로서 이러한 성능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지금 언급하려고 하는 부분은 엔트로피와 평균 코드 길이 관계에서 우리가 이미 엔트로피와 밑으로 표현한 엔트로피 S심볼의 엔트로피하고 평균 코드 길이, 어떠한 인스테니어스 코드의 평균 코드 길이도 엔트로피 이하로 줄일 수 없는 그 절대 정보량을 우리가 이러한 관계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이미 증명을 하였었고, 지난 시간에 역시 SF 코드를 소개하면서도 이러한 우리가 관계식을 또한 한번 다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관계는 성립을 하지만 어떻게 하면은 이 SF 코드를 평균 코드 길이를 엔트로피 쪽으로 접근을 시킬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고심을 하는 것이 결국은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압축 효율을 최대한도로 어떻게 하면은 이 엔트로피 쪽으로 가깝게 만들 수 있을까? 즉 압축을 최대한도로 한번 해보자. 이것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그러한 물음을 지금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요거보다 요 중간에 허프만 코드의 평균 코드 길이가 물론 SF 코드의 평균 코드 길이보다 같거나 작은 그런 옵티멀한 상황이지만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방법은 지금 약간 차단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프로세스가 이거는 수학적인 어떤 값이기 때문에 요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수학적으로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것이 더 확실하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쪽으로 갈 수 있는가를 우리가 따져보는 과정에서 결국은 익스텐션이라는 개념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익스텐션은 뭐냐? 여기 뭐 잔뜩 복잡한 식으로 이렇게 정의를 해놨지만 사실은 우리가 S 심볼 하나를 이렇게 따로따로 S1, S2, S1과 S2에 두 개의 심볼이 있다라고 칩시다. 간단하게. 우리가 가장 비근한 예로 0하고 1, 이 두 개의 심볼만 존재한다라고 할 때 S1, S2, S2, 뭐 S1, S1, S1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속해서 S2, 뭐 S2 이렇게 계속 시퀀스가 전달이 되면서 메시지가 전달이 된다고 볼 때 가령 심볼 하나하나를 우리가 따로 이렇게 방금 이야기한 바와 같이 허프만 코드를 하게 되면 확률이 어떻게 되든 1비트로 표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0 아니면 1로 이렇게 1, 0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봅시다. 그렇게 되면 평균 코드 길이는 1비트 per 심벌이 되고 만약에 이 심벌의 확률이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는 경우라도 1비트 per 심벌 미만으로는 줄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죠. 그렇지만은 바로 전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만약에 이것을 심벌 두 개를 예를 들어서 두 개를 하나씩 묶어서 하나의 새로운 심볼로 한번 정의를 할 수도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한번 새롭게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여기서 S1 심볼, S2 심볼을 하나로 묶어서 새로운 심볼로 표현하고 역시 S2, S1을 새로운 하나의 심볼 체계로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즉 심볼 두 개를 하나씩 두 개를 한꺼번에 새로운 심볼로 정의를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물론 이렇게 되면은 각 S 자리에서 두 가지, 네 가지 서로 다른 조합이 나올 수가 있고 가령 S1, S1을 T1이라고 합시다. T1 심볼이라고 하고 이것을 S1, S2를 예를 들어서 T2라고 이렇게 한번 이런 조합을 네 가지의 조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뭐 T3라고 할까요? 이것은 T4가 될 텐데 물론 내가 일부러 이렇게 네 가지가 골고루 나오게 이렇게 S 심볼을 했지만은 다른 조합이 계속 이렇게 나왔더라도 아무리 그렇더라도 네 개의 이 T 심볼 즉 T1, T2, T3, T4 이 네 개의 심볼에 그 이외에 다른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렇게 하고 이렇게 될 확률을 우리가 새롭게 이거를 P11이라고 하고 이거를 이것에 해당하는 확률을 P12 이거를 P21 이거를
2라는 확률을 이렇게 유도된 확률을 매치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새로운 T 심벌 4개에 대한 엔트로피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새롭게 한번 T 심벌의 엔트로피를 우리가 구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차 이런 경우를 우리가 2차 익스텐션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여기 다음과 같은 이야기들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이 엔트로피, 로어 바운드 엔트로피에 접근하는 방법으로서 블락 코드, a code for blocks, n symbols at a time이니까 새로운 하나의 코드인데 그 코드가 뭐에 대한 것이냐면은 blocks of n symbols, 즉 여러 개,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는 2개의 S 심벌 2개를 하나의 블락으로 묶자는 얘기죠. 한 번에 at a time, 한 번에 이 묶음을 하나의 새로운 코드, T 코드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조금 더 이쪽으로 갈 수 있는 로버 반드 쪽으로 더 가게 만들 수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2개의 S 심볼을 묶어서 하나의 T 심볼을 만들었지만은 가령 3개의 S 심볼을 묶어서 3차 익스텐션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8가지 T 심볼이 나오죠. 그것에 대한 확률을 또 다시 이렇게 계산해 볼 수는 있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N차 익스텐션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것에 해당하는 N차 익스텐션 된 그러한 새로운 심볼의 확률을 이렇게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가정한 것은 N개의 그 심볼들이 서로 독립적이다라고 하는 가정에서 독립적인 경우에는 그 확률을 그냥 곱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N개의 심볼을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새로운 T 심볼을 생각하고 N개의 S 심볼을 하나의 T 심볼로 새롭게 정의를 하고 single symbol TI라고 하고 그것의 확률을 QI라고 새롭게 정의를 해서 우리가 표기를 S의 N차 익스텐션한 어떤 심볼 체계를 T 심볼의 새로운 심볼 체계로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고, 그것의 엔트로피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다시 상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이 2개를 다르게 표현했지만 실체는 하나죠. 이러한 S 심볼들을 연속해서 보내는데 이것을 어떻게 중간 과정에서 블락으로 묶어서 생각을 하던 어찌됐건 그 엔트로피, 즉 전송되는 정보량은 변화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절대적인 정보량, 엔트로피에는 변화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일단은 상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에너지 보존의 법칙과 같이 이렇게 새롭게 표기한다고 해서 그 정보량이 준다거나 아니면 는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거는 합당하지 않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엔트로피, S의 N차 익스텐션 된 엔트로피라고 이렇게
우리가 원래 S 심볼의 엔트로피 이 베이스를 지금 H 비트를 하게 되면 R이 2가 되면 비트지만 일반화시켜서 HAR S하고 S의 N차 익스텐션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요것에 지금 관계를 지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N차 익스텐션한 것의 엔트로피하고 원래 S 심볼의 엔트로피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변화가 없어야 되는 그러한 기본적인 상황이지만은 여기는 새로운 T 심볼, 결국은 새로운 T 심볼의 엔트로피와 S 심볼의 엔트로피의 관계는 어떻게 돼야 되겠냐? 상식적으로 봤을 때, 큰 틀에서 봤을 때 T 심볼 하나는 S 심볼 N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곱하기 N을 해줘야지 T 심볼의 엔트로피하고 맞아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 한번 수학적으로 따져보자는 얘기입니다. T 심볼의 확률이 QI였으니까 QI의 엔트로피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I의 엔트로피를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이 로그 QI 분지 1, 그 다음에 QI, 그 다음에 이 I라는 것이 결국은 S 심볼 N개를 모아놓은 그러한 것이 되겠죠. 원래 S 심볼의 가지수가 Q개였으니까 결국은 여기서 S1이 나올 수 있고 S2가 나올 수 있고 S2가 나올 수 있고 Q가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Q-1이 나올 수도 있고, 이 전체가 N개다라고 하면은 N차 익스텐션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새로운 T 심볼에 이걸 하나의 새로운 T 심볼이라고 하면은 T 심볼의 I의 가지수는 결국은 I는 1서부터 가지수가 Q의 N가지가 나올 수가 있죠. Q의 N가지의 이제 익스텐션 조합이 나올 수가 있겠죠. 따라서 I는 1서부터 Q의 N승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QI를 다시 한번 풀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QI가 있고 로그 QI를 풀어서 쓰게 되면은 우리가 S 심볼의 각각의 위치에서의 S 심볼에 가능한 것은 Q가지의 서로 다른 S 심볼이 가능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Q가지의 S 심볼이 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N개가 겹쳐 있으니까 결국 Q의 N가지승이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의 확률이라는 것이 이것은 예를 들어서 P1의 확률, P2의 확률 이렇게 해서 이것들이 다 곱해지게 되면은 그 TI 심볼에 해당하는 QI가 이렇게, 우리가 확률은 독립적인 어떤 사건에 대해서 곱하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유도된 새로운 확률 QI, T 심볼의 확률, TI 심볼의 확률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P, I1, I2에서 IN까지 곱해줘서 구할 수가 있겠죠. TI에 대해서 PI1, PI2에서 PIN까지 이렇게 확률을 곱하게 되는데, 로그 안쪽에 확률 곱한 것은 더하기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새로운 시그마 K를 도입을 해서 1서부터 N까지 PI K 분지 1로 이렇게
다시 표기할 수 있겠고, 요것을 시그마를 우리가 배분 법칙에 의해서 요것을 이쪽으로 또 요것을 안쪽으로 이렇게 다시 자리 바꿈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쪽으로 바깥으로 뽑아내고, 요 또 QI도 새롭게 풀어가지고 이렇게 또 다시 썼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이제 QI가 되겠죠. QI를 이렇게 쓰고, 여기 풀어낸 로그 안쪽에 로그 곱하기를 더하기로 이렇게 풀어낸 요 시그마를 바깥으로 뽑아내고, 나머지 요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 이제 요 안쪽 항만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요 IK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특정한 I의 K가 여기가 있고, 이 K번째라는 것이 이 중에서 어떤 해당하는 K번째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I는 1서부터 QN까지 이렇게 되는데, 요것은 결국은 요 조합의 모든 가능한 어떤 시그마니까 이것을 또 다시 풀어서 다시 한번 쓸 수가 있겠죠. 즉 I1이 1서부터 Q까지, I1, I2가 1서부터 Q까지 이런 식으로 이것을 또 다시 이렇게 풀어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그렇죠? 여기서 이제 S1 자리에서도 요 S1, S2, SQ까지의 모든 가능한 경우가 존재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표현한 것을 풀어서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쭉 해서 여기서 IK가 여기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로그 IK 분지 1이 있고, 나머지 이렇게 쭉 있는데, 역시 이거 배분 법칙에 의해서 각각 해당하는 이 인덱스에 해당하는 것이 이쪽으로 배분 법칙 따져보면 이거를 우리가 배분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로 안에 있는 거 한쪽으로 모아진 거를 각자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I1 요것은 요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I2도 역시 이 안쪽으로 이 I2에 해당하는 것에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따로 모아놓고 여기서 한 가지 예외적으로 IK에 해당하는 것만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요것을 묶어서 따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것이 바로 K번째 위치에서의 엔트로피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이 나머지를 보면은 이 시그마 I1의 시그마 1서부터 Q까지 PI1이니까 이거는 다 더하면 1이죠. 각각 모든 것이 다 1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다 1인 상황이 되죠. 1 곱하기 어떤 값인데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바로 뭐죠? 엔트로피죠. 물론 이 위치, 특정한 하나의 위치, 이 위치의 어떤 위치에서의 한쪽에 이렇게 엔트로피인데 그것이나 뭐 어느 위치에서나 마찬가지 엔트로피는 다 동일한 원래 오리지널 엔트로피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S 심볼의 엔트로피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S 심볼의 엔트로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S 심볼의 엔트로피니까 여기 사실은 K가 이미 인덱스에서 사라진 상황이고 어떤 K에 대해서는 컨스탄트인 상황에서 K는 1서부터 N까지 이 엔트로피를 구한다. 그러면 N배 H S 물론 여기 베이스가 R이 이렇게 들어가기
있어서 R이 2인 경우 비트 단위가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엔트로피의 n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한 바와 같이 결국 그 상식적인 이야기를 수학적으로 확인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즉, n차 익스텐션 한 것의 엔트로피는 오리지널 엔트로피의 n배가 되더라 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애누리가 있을 수가 없죠. 동일한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던 저렇게 해석하던 이쪽에서 바라보던 저쪽에서 바라보던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 동일한 사건이 다르게 해석되는 것이 아니고 동일한 실체의 본질에 관한 정보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당연한 결과를 우리가 이용을 해서 기존에 우리가 SF 코드의 로어 바운드, 그다음 어퍼 바운드 요 식에다가 한번 대입을 하겠습니다. 결국은 새로운 T 심볼에 해당하는 어떤 SF 코드를 우리가 구성을 가정을 하게 되면은 그 T 심볼 역시 이러한 SF 코드의 공식에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즉 HER 새로운 T 심볼이라고 합시다. 익스텐션 하자 S 심볼이 익스텐션된 새로운 T 심볼에 해당하는 S 심볼 블락이죠. 그것을 새로운 T 심볼로 정의를 하고 그것의 SF 코드를 즉 n차 익스텐션한 어떤 SF 코드를 코드의 평균 코드 길이를 구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것 역시 이 SF 코드의 로어 바운드, 어퍼 바운드 식에 그대로 집어넣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어 바운드는 엔트로피가 되고 어퍼 바운드는 엔트로피 플러스 1이 되는데 T 심볼은 우리가 S 심볼의 n차 익스텐션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거는 뭐 T 심볼이 됐건 S 심볼이 됐건 SF 코드에 우리가 T 심볼에 대한 SF 코드를 가정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이 식에다 적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풀어서 T 심볼은 S 심볼 N개가 묶여서 이루어진 새로운 심볼이었다라고 한다면은 T 심볼 대신에 S의 N차 익스텐션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볼 수가 있을 테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것은 n배의 h r 이거는 s n차가 아니고 s 심볼의 엔트로피 이렇게 우리가 여기 지금 n차 익스텐션 한 것에 SF 코드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시 써봅시다. 그 다음에 이것을 또 다시 수학적인 유도 과정과 같이 엔트로피의 S 심볼 엔트로피의 n배가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1 로어 바운드, 어퍼 바운드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n으로 한번 나눠보죠. n으로 나누게 되면은 결국은 이 왼쪽은 엔트로피 S 심볼 원래의 엔트로피가 되고 이 어퍼 바운드는 엔트로피가 되고 여기 뭐죠?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어퍼 바운드가 엔트로피하고 엔트로피 플러스 1이었는데 원래는 익스텐션 하기 전에는 어퍼 바운드가 엔트로피하고 엔트로피 플러스 1이었는데 이게 지금 뭘로 바뀌었죠?
엔트로피하고 엔트로피 플러스 n분지 1로 바뀐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n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로어 바운드하고 어퍼 바운드가 서로 붙어버리죠. 즉 n분지 1이 제로로 접근을 하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SF 코드로 엉성하게 하더라도 그것의 익스텐션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익스텐션 한 후에 SF 코드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것의 엔트로피는 이것이 결국은 그것의 평균 코드 길이를 이제 이렇게 새롭게 보는데 이 평균 코드 길이가 엔트로피 쪽으로 접근을 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유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익스텐션을 하면 할수록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엔트로피 쪽으로 이렇게 접근을 시킬 수 있다. 즉 압축을 아주 효율적으로 해낼 수가 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중간 요것을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n차 익스텐션 한 것을 SF 코드를 한 것의 평균 코드 길이가 되겠는데 이것은 결국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n개로 나눠주게 되면 결국 S 심볼 차원으로 이렇게 환산이 되겠죠. 즉 S 심볼과 같은 그 차원으로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요거 자체는 n차 익스텐션 한 것이기 때문에 n배가 더 커진 평균 코드 길이가 S 심볼의 평균 코드 길이 n배가 n배로 곱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S 심볼의 평균 코드 길이 차원으로 낮추려고 하면은 n개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값이 결국은 엔트로피에 접근을 하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아주 유용한 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엉성하다고 생각한 SF 코드를 이렇게 익스텐션만 하면은 마법과 같이 엔트로피 쪽으로 접근하는 그런 아주 놀라운 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셰논의 노이즈리스 코딩 시어럼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2차 익스텐션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심볼이 두 개가 있고 그것의 각각의 확률이 3분지 2, 3분지 1이다 라고 하면은 그것의 엔트로피를 구하게 되면은 우리가 0.91829 이렇게 비트 퍼 심볼의 값이 나오죠. 이것을 허프만 코딩을 하게 되면은 심볼이 단 두 개이기 때문에 당연히 1비트 퍼 심볼 미만으로는 우리가 줄일 수가 없는 가지치기 딱 한 번만 하는 그러한 형태. S1은 0, S2는 1인 그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평균 코드 길이, 하프만 코드의 평균 코드 길이는 1일 수밖에 없죠. 평균 코드 길이를 구해보면은 코드 길이 1 곱하기 3분지 2 곱하기 1 곱하기 3분지 1 이렇게 되면 확률을 둘 다 더한 것이 되니까 확률 두 개 더하면 1이죠. 어쨌든 1비트 퍼 심볼인 상황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만약에 SF 코드를 한번 하기로 합시다. 만약에 SF 코드를 하게 되면은 요 1비트 퍼 심볼
보다 좀 안 좋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SF 코드이기 때문에. SF 코드는 허프만 코드는 가장 효율이 좋고 SF 코드는 그와 같거나 그보다 조금 안 좋은 성능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물론 이것은 이제 수학적인 접근 방법이기 때문에 첫 번째 심벌의 정보량, 즉 확률의 역수의 로그를 취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로그 3분지의 역수, 즉 2분지 3이 되고 로그 2분지 3의 값은 0.5849가 되고 이것에 올림을 하게 되면은 코드 길이는 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심벌 이게 3분지 1의 역수, 즉 로그 3을 하게 되면은 여기 지금 요것에 1이 더 더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니까 1.5849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것에 올림을 하게 되면 코드 길이는 2가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디테일하게 이 그래프를 이렇게 트리를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필요 없는 것은 가지치기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이거는 그냥 마구잡이로 그러한 좀 정교한 그런 방법이 아니고 수학적으로 마구잡이로 그냥 코드 길이를 올림을 통해서 구한 결과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구하는 허프만 코드의 트리가 아니고 허프만 코드에서는 이런 트리가 나올 수가 없죠. 가지를 치고 다른 쪽은 쓰지 않는 이런 비효율적인 어떤 코드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심볼은 0이고 두 번째 심볼은 1, 0이라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쪽을 쓰지 않죠. 그 다음에 여기는 내버려 둡니다. 쓰지 않는데도 과지를 친 겁니다. 우리가 효율적인 트리라 코드라 그러면 이렇게 가장 낮은 확률 두 개의 심볼의 코드 길이는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병합을 해서 여기에 갖다 둬야 되는데 그러한 디테일한 그러한 허프만 코드와 같은 방식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효율이 좀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은 어쨌든 수학적으로 이렇게 바로바로 코드 길이를 구하는 허프만 코드와 같은 프로세스가 아니라는 그러한 장점이 지금 현재로서는 더 유리한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코드 길이를 구하게 되면 평균 코드 길이가 결국은 1 곱하기 3분지 2 여기 코드 길이가 2죠. 그래서 그것에 3분지 1 하면은 결국 1.333 결국은 허프만 코드의 평균 코드 길이하고 비교했을 때 효율이 0.333만큼 이렇게 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2차 익스텐션을 한번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2차 익스텐션 하게 되면은 우리가 최소한 어떠한 상황을 얻을 수 있냐면 2차 익스텐션 한 것의 평균 코드 길이는 우리가 어퍼 바운드가 엔트로피하고 엔트로피 플러스 2분지 1 이 어퍼 바운드가 요 2분지 1, 즉 엔트로피 값이 지금 0.9182니까 이곳에 0.2, 0.5를 더하게 되면 약 1.418 이런 것보다 같거나 작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아주 2차 익스텐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만 만약에 4차 익스텐션 하게 되면 0.25 0 플러스 0.25 5차 익스텐션, 6차 익스텐션, 7차 익스텐션, 10차 익스텐션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0.9 쪽으로 우리가 접근을 시킬 수가 있겠죠. 어쨌든 그러한 상황을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익스텐션 하게 되면은 S1과 S2
이걸 T1 심볼, 이걸 T2 심볼, T3 심볼, T4 심볼, 네 개의 서로 다른 조합이 나올 수가 있죠. 지금 S 심볼은 코드의 S 심볼의 종류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두 개하고 두 개, 조합은 네 가지가 나오죠. 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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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 S2, S1, S2, S2. 이 각각의 확률, 지금 아까 얘기한 Q1, Q2, Q3, Q4에 해당하는 그러한 확률을 구해보면은 우리가 S1하고 S1이 연속해서 나올 확률은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구한 거냐면은 아까 3분지 2 곱하기 3분지 2 독립이기 때문에 그냥 곱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9분지 4가 나온 거고요. 이거는 S1이 나올 확률 3분지 2, S2가 나올 확률 3분지 1, 그러면 9분지 2가 될 테고, 이렇게 9분지 1 곱하기 3분지 2, 이거는 3분지 1 곱하기 3분지 1,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가 유도된 이러한 확률을, T심볼의 확률을 계산할 수 있고, 이것에 허프만 코드를 할 수도 있고 SF 코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허프만 코드를 할 수 있지만 허프만 코드를 하게 되면은 또 프로세스, 우리가 수학이 아니죠. 동일한, 결국은 뭐 하나의 예이기는 하지만 동일한 확률에 대해서 어떤 것은 1량, 코드 길이가 2이지만 어떤 것은 코드 길이가 110, 코드 길이가 3인 상황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수학적으로 이러한 것을 말하기가 곤란하지만은 SF 코드에서는 무조건 확률의 역수의 로그를 취하고 올림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로그 4의 9 이것을 계산해 보면은 우리가 1점 몇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올림을 하면 2가 나올 테고, 이거는 두 개가 같을 수밖에 없죠. 3입니다. 둘 다 3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로그 9는 3점 몇이 나오는데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4에서 2를 빼는 2가 이제 확보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코드 길이가 1, 퍼포먼 코드에서는 코드 길이가 1, 2, 3, 3이었는데 물론 여기서도 2하고 3이 서로 확률이 같은데도 코드 길이가 다른 그런 상황.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코드 길이가 2, 3, 3, 4니까 여기서 또 한 비트가 손해를 보고 여기서 손해보고 여기는 뭐 다행히 같지만 여기서도 한 비트 손해보고 전반적으로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케이스입니다. 이것의 코드 길이를 계산해 보면은 그냥 상당히 안 좋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뭐 좋은 어떤 이그젠플은 아니지만 어쨌든 SF 코드의 평균 코드 길이를 구해보면은 이거는 좀 최악의 경우의 시나리오네요. 어쨌든 여기 2.666이니까 2차 익스텐션이니까 1.333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2차 익스텐션에서 별 이득이 없었네요. 아까 여기서도 1.333 이것도 1.333 조금 뭐 이상한 거 아니냐 그러지만 어쨌든 이게 1.418보다는 같거나 작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맞습니다. 이러한 상황이고 어쨌든 허프만 코드의 평균 코드 길이를 구하면 1.888이 나오고 이것을 2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0.944가 되죠. 그래서 허프만 코드가 성능이 좀 좋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내 조금만 익스텐션을 하게 되게 되면은 금방 이쪽으로 따라잡는 뭐 그거를 극복하지는 않더라도 그가 엔트로피 쪽으로 훨씬 금방 n을 증가시킴에 따라서
접근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이 근거식을 이미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SF 코드의 접근 방법이 효과적이다. 허브랑 코드를 하지 않더라도 SF 코드를 이렇게 하는데, 물론 기본 전제는 익스텐션, 즉 블락 단위로 심벌을 새롭게 우리가 구성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SF 코드를 엉성하게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이미 압축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우리가 증명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0주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